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19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겠습니다. 네, 세상에나죠. 네, 아침에 뭐 일어나면 깜짝깜짝 놀라죠. 어제 그렇게 주식시장이 상승하면서 이제 바닥이다, 대드캡 바운스를 지나서 기술적 반등이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온갖 설레발을 쳤는데 결과는 그 다음날 모든 것을 깡그리 망가뜨리는 충격적인 주식시장의 모습이 금일 아침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저도 4시에 일어나서 계속 주식시장을 보면서 반등을 한 번을 오늘 안 해주더라고요. 그냥 그대로 그냥 갔다 우하향으로 내리꽂던데 저 거대한 미국 주식시장이 저렇게까지 하락할 때 필요가 있을까? 저는 2000년대 닷컴 버블 때도 주식시장에 있었는데 그때도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 이번에 시장 하락도 정말 엽기적인 그런 충격적인 시장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호가가 너무 얕다고 그래야 되죠. 우리가 전문용어로 받아주는 세력이 없는 거죠. 네, 어떤 불안정한 모습이 나오면 미국에서 개인, 기관 투자가 다음에 헤지펀드 이런 애들이 막 물량을 쏟아내는데 오늘 시장을 보니까 우리가 그동안 유틸러티, 소매 판매 이런 경기 방어적인 측면에서의 주식들은 괜찮다. 시장은 괜찮을 것이다. 그 다음에 어제만 발표만 해도 소매 판매가 좋았고 소매 소비 이런 쪽은 문제가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이게 전부 과거 데이터였던 거죠. 실질적으로 발표된 기업의 실적은 한 분기가 그냥 현실적으로 팍팍 찍혀서 나오는데 오늘 본 비용 부담이다. 그렇죠. 유가 상승, 딜리버리 비용 이런 비용 부담이 이 기업들의 실적을 지금 망가뜨리고 있는데 그렇게 많이 망가진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로스 같은 케이스는 주당 3.22달러를 예상했는데 3.51달러 더 높게 나왔어요. 하지만 또 이럴 때는 핑계를 어, 매출이 예상보다 낮았다. 이렇게 하면서 5%씩 빠져버리고 타겟은 24%인가 빠져버리는데 이러한 것들은 시장이 전형적인 약세 시장일 때 뭔가 팔고 싶을 그런 원인을 찾는 그런 케이스에 나오는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전형적인 약세 시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한편으로 하루에는 좋았고 하루에는 나빴고 또 오늘 이렇게 아침에 박살나면 내일 또 다시 되돌아섰을지 모르죠. 그러니까 너무 쫄 필요 없고 너무 불안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제 우리나라도 많이 오르지도 않았잖아요. 미국과 한국이 역의 상관관계로 움직이는데 그러한 기대감도 있으니까 너무 쫄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봐서는 이거 심리적인 문제이다. 이게 멘탈의 문제이지 어떤 경제 펀드멘탈 자체에서 이 정도까지 무너질 사항은 아닌 것 같다. 미국의 주식시장이 수급이 무너져 있는 상황인 것 같다. 미국의 투자자들이 뭔가 불안하는 것만 나오면 갖다 쏟아버리는 그러한 모습이 반복적인다는 것은 우리나라보다 더 투기적이고 더 단기 투자적이다. 이런 시장이 지금 미국 주식시장에 형성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도 이야기했지만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동네의 모든 문제에 오지랖이 넓으면서 모든 문제를 해결했던 패드가 문제 해결 능력이 없다는 거죠. 그거 하나 하고 그렇다면 패드가 문제 해결 능력이 없으면 미국의 이제 자네 앨런과 같은 재무부에서 금융정책이나 뭔가 정책을 가지고 방어를 해야 되는데 미국 정부를 지금 전쟁 방어와 또 러시아와의 싸움에 모든 외교 역량이나 모든 것들이 다 그쪽에 가 있는 듯한 느낌?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문제이다. 해결할 능력 있는 그러한 원투펀치인 페드와 미국 재무부 파월과 자네 옐렌이 거의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게 더 무섭고 두려운 이유인 것 같습니다. 자, 항상 주식시장이라는 건 손바닥 뒤집듯이 요즘 뒤집어지는데 또 내일 아침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여러분 이야기했죠? 용기를 가지고 쫄지 말고 오늘 강하게 버티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시장을 한번 하나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금일 글로벌 주가 추이를 보면 다음은 뭐 시작하자마자 우하향, 나스닥도 우하향, S&P도 우하향 이런 모습이 나타났네요. 뭔가 중간에 항상 보면 이렇게 대꾸받고 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오늘 새벽은 전혀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무조건 우하향을 갖다 꽂아버린 거죠. 이거 뭐 누가 작심하고 팔지 않는 이상 이러한 모습이 미국 주식시장에 잘 나타나지 않는데 오늘은 그러한 최악의 수급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 증시가 급락했다. 2년의 1일 기준 최대 하락을 했다. 충격적입니다. 타겟이라는 회사 EPS가 예상을 하회하면서 급락을 했다. 마지막 그 버팀목인 소매, 즉
소비가 무너지고 있는 게 아니냐. 특히 저소득층의 소비가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렇죠? 글로벌 CEO 90%가 미 경기 침체가 불가피할 것이다. 미국은 지금 경기 침체보다는 이제 인플레이션을 잡는 게 목적이죠. 인플레이션을 지금 잡다가 경기 침체까지 다 망가뜨리는 굉장히 어려운 스파이럴, 복잡한 그러한 회오리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SG가 연준 인플레 억제만 고려한다면 9.25% 추가 긴축이 필요하다. 뭐에 대한 9.25인지는 모르겠지만 추가 긴축이 필요하다. 이렇게 조언을 했네요. 영국도 CPI가 전년비에 9%나 나오면서 하나의 또 작은 충격이지만 어제 미 주식시장 하락에 일조를 했습니다. 9%나 나왔죠. 40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영국 CPI 상승은 아주 충격적이네요. 캐나다도 4월 CPI를 발표했는데 전년비 6.8% 무섭습니다. 캐나다처럼 조용한 나라도 6.8%씩 CPI가 상승을 하고 있네요. 골드만삭스가 중국 GDP가 4.5에서 4.0로 하향을 할 것 같다. 상하이 봉쇄가 영향을 많이 미칠 것이다. 우리나라에게는 아주 부정적인 이야기죠. 네. EIA가 주간 원유 재고를 발표를 했는데 증가가 예상이 된데 339만 배를 339만 4천 배를 깜짝 감소했다는 거죠. 네. 원유 재고가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요일 미국 주식시장 하락에 발단이 되고 단초가 됐던 타겟 한번 봅시다. 24.93%를 하락해서 161.61달러를 보이는 그동안 여러분 6개월간의 주식시장을 보면 빠지지 않고 나름대로 잘 견고하게 버티다가 이렇게 무너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거죠. 소비업종들, 유틸러티, 에너지 이런 종목들이 잘 버텼는데 이제 이들마저도 비용 상승으로 인해서 영업이익이 희석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원투 펀치를 얻어맞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리는 어제 이제 강하게 오르다가 오늘 또 뱉어내네요. 네, 2년짜리는 2.68, 5년은 2.90, 10년은 2.89, 30년은 3.07, 2년과 10년의 스프레드는 31bp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10년짜리가 이제 금리는 내려가는 모습은 나쁘지는 않는데 또 너무 과하게 또 빠지는 것은 또 경기 또 불황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뭐 이렇게 보면 코골이, 이렇게 보면 귀걸이, 이 연령대열 머리 아프죠. 이만큼 경제의 어떤 수치를 분석하고 다루는 게 어렵고 힘이 드는 것 같습니다. WTI는 앞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원유 재고량이 늘어났다고 하면서 소식에 3.42% 하락하며 108.73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 진짜 WTI 80달러, 90달러 이하로 내려와야 이게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잡힐 수 있는 그러한 큰 플래그십이 되는데 전혀 100달러 이하에 내려오질 않고 있네요. 이 뒤에는 제가 알다시피 원유의 투기 세력들이 여전히 빠져나가지 않고 박스권 트레이딩을 하는 것 같아요. 100달러 밑에서 사고 110달러에서는 팔고 여기에 레버리지가 걸리기 때문에 이들은 보통 4배, 5배의 레버리지가 걸릴 때 10%만 먹어도 50%를 먹는 거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투기적인 선물 시장이 늘 커머디티 시장 뒷배경에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경제에서 쓰이는 필요한 석유량이나 수급보다는 이러한 투기 세력들의 장난이 우리 글로벌 커머디티 시장의 가장 큰 플레이어니까 골치 아프지. 이들이 모든 것을 다 결정하는 여기에 경제 펀더멘탈이라는 것을 업고 장난을 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머리가 아프죠. 저도 이제 글을 쓰면서 분석을 하면서 뭔가 이 시장이 약세장인가 강세장인가를 판단하는 그 기준과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저는 가장 큰 기준이 애플이다. 이미 테슬라는 시대정신에서 자리를 비껴주고 내려온 지 오래됐고 애플이 그 다음에 미국 주식시장의 마지막 보루이다. 애플이 어떤 모습으로 지키고 있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요일이라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애플이 너무 크게 무너져요. 그렇죠? 전혀 보통 1, 2% 무너지는데 5.64%씩 무너진다는 것은 이미 애플도 기대 방어 능력이 상실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중국에서 핸드폰 안 팔리죠. 글로벌적으로도 안 팔리죠. 재고는 좀 쌓이는 것 같죠. 신제품에 대해서는 머리는 아프죠. 뭔가 새로운 것도 없죠. 이러한 것들이 애플도 이제 뭔가 변화의 그 요구 앞에 서 있는 것 같다. 이게 주식이 주가로 지금 말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시대 정신인 테슬라가 무너지고 이제 애플마저 무너진다면 이러한 것들이
하는데 다시 리바운드 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린 게 아닌가. 주식은 반드시 스타가 있어야 되는 거죠. 스타가 앞에서 끌고 가고 그 다음에 추종자들이 우르르 몰려가는 게 주식시장인데 이 스타들이 하나둘씩 사라진다는 거, 별들이. 그 새로운 별이 아직 나타나지 않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현재 글로벌 주식시장의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아닌가. 스타가 나와야 되죠. 그리고 뭔가 강력한 또라이가 나와서 이 주식시장을 새롭게 이끌어가야 되는데, 예, 앨런 머스크 다이, 뭐 애플 다이, 뭐 다 다인 거죠. 당분간 새로운 뉴 프론티어, 퍼스트 펭귄, 새로운 라이징 스타가 나올 때까지 시간이 최소한 1년에서 6개월은 걸리지 않을까. 그 사이에 주식시장은 먹고 터지고 반복적인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또 나름대로 그러한 또 개통 철학을 이야기가 해보겠습니다. 네, 테슬라는 여지없이 6.80%씩 무너지네요. 네, 테슬라는 이미 시대정신이 아닙니다. 근데 반면 리비아는 0.73%로 무너짐이 좀 적었네요. 마이크로소프트도 4.5, 그 방어적이고 그렇게 강하게 버텼던 마이크로소프트도 4% 넘게 무너지니까 얼마나 미국 시장이 약세장이었나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겠죠? 어제 그렇게 엔비디아 칭찬해줬는데, 네, GPU 가지고 뭐 암호화폐 채굴 안 해도 충분히 버틸 수 있다 이렇게 칭찬해줬는데 6.82%나 하락하면서 170달러가 또 무너지는, 뭐 방어선이 없는 거죠. 네, 애플, 엔비디아, 테슬라, 아 정말 심각하네요, 그렇죠? 네, 안타깝게 크게 폭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우리 삼성전자 라이벌 TSMC는 2.99% 무너졌죠. 네, TSMC도 이미 100달러가 무너졌으니까 같이 무너지는 거죠, 삼성전자. 오히려 삼성전자가 요즘 방어력이 좋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4.61%나 무너졌네요. 네, 71달러. 메타 플랫폼도 4.85% 하락하면 192달러. 노블록스는 반대로 오늘 또 올랐네요. 32.48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메타버스, 바이브 컴퍼니, 뭐 자이언트 스텝, 알체라 이 3인방들이 바닥에서 살짝 움직이는데 오늘 또 한 방 두들겨 맞을 것 같은데, 미국 로블러스가 1.69% 바닥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좀 올라오는데 좀 의외입니다. 비트코인은 3만 달러가 무너져서 2만 9천 달러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금일 시장 및 투자 전략 한번 봅시다. 현재 가계 소비력을 뒷받침하는 것은 초과 저축과 신용, 이 두 가지인데 이게 지속적으로 이어지기는 힘들 것으로 보여진다. 양호한 가계 소비는 지속되고 있으나 가계 구매력은 점차 둔화되면서 현재와 같은 양호한 소비 수준이 지속되기는 어렵다고 판단이 된다. 가계 실질 소득은 미국 기준 지난해 9월부터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가계 저축률은 6.2%로 과거 평균인 7.5%를 하회하고 있다. 예, 아주 뭐 속사를 보면은 또 부정적이네요. 그럼에도 가계 소비가 견조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은 초과 저축과 신용부채 때문이다. 돈을 빌려 쓰고 있다는 거죠. 코로나19 이후 올해 3월까지 초과 저축액의 누적은 2.6조 달러로 PCE 기준으로 1.9개월을 버틸 수 있는 여력이다. 그렇죠? PCE 기준이라는 것은 뭐 에너지와 이런 음식료를 제외한 소비를 말하겠죠. 3월 소비자 신용대출도 전월비 1.2%로 2010년 12월 이후 가장 빠르게 증가하며 소비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돈을 빌려서 카드 대출 같은 것을 쓰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문제는 초과 저축이 너무 소비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미 대부분이 지난해 자산 투자에 사용되어서 남아있는 실제 사용 가능한 초과 저축은 계산된 수치보다도 작을 수 있다고 합니다. 주식시장에 들어가서 물려있는 거죠. 우리나라 연끌과 비슷한 모습이 미국에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최근 가계 구매력을 유지 위해서 리볼빙, 뭐 돈을 이렇게 이제 카드를 쓰고 그 다음 달 반만 뭐 20%만 갖고 또 리볼빙 하고 이런 것을 상환하는 그런 카드 제도지 않습니까? 이 리볼빙 잔액이 늘고 있다는 것은 이 리볼빙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저소득층인데 이들이 지금 돈들이 떨어져 가고 있고 마지막으로 지금 대출에 의존하고 있는 게 아니냐. 가장 질 낮은 대출에 이렇게 속사를 한번 살펴보면 부정적인 요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기본소득, 임금소득은 그렇게 나쁘진 않는데 이제 향후에 임금소득도 줄 것 같아요. 임금소득 증가율이. 그렇죠? 회사가 이득이 안 나고 기업이 이득이 안 나면 미국은 첫째 레이오프 먼저 하죠.
그리고 임금을 깎죠. 깎거나 올려주지 않죠. 그러면 이러한 것을 보충해 줄 게 부동산하고 주식, 이 두 가지가 웰스 이펙트가 있는데, 특히 부동산이 웰스 이펙트가 큰데, 미국의 부동산의 선행지표인 NAHB 주택시장지수가 4개월 연속 하락한 가운데 잠재적 구매자를 나타내는 바이어 트래픽이 5월 52포인트로 2020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거죠. 네, 잠재적 구매자를 나타내는 바이어 트래픽도 줄고 있는, 그러니까 향후에 부동산 거래도 줄고 부동산 선호도가 떨어지고, 그럼 당연히 가격이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코비드 때문에 집을 많이 짓지 않고 또 사람들은 리오픈 돼서 막 나오고, 이런 면에서 주택 가격이 무너지지 않을 거다. 뭐 이러한 음, 또 경제 전망도 제가 얼마 전에 봤는데 막 충돌해서 나타나는 거죠. 이런 쪽에서 보면은 아직도 주택 시장은, 부동산 가격은 상승 트렌드에 있고, 또 지금처럼 보면 향후에 주택 시장은 무너질 것 같고, 여기에 이제 웰스 이펙트의 가장 직접적인 주식 시장이 무너졌다는 거죠. 여기서 나오는 부의 효과가 없기 때문에 미국의 향후 소비는 그렇게 좋을 것 같지 않다. 이렇게 분석하는 글들이 있어서 제가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미국 가계 초과 저축액이 지금 이렇게 빠지고 있죠. 네, 빠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카드로 돌려막는 리볼빙이 금액이, 일부 결제 금액이 2월 약정이 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가장 아주 질이 안 좋은 그러한 대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좀 부정적인 이야기를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했는데, 또 긍정적인 이야기도 있죠. 그나마 이제 어제 우리 시장이 작게 오르면서 어느 정도 오늘은 생각보다 크게 빠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늘 서로 역의 상관관계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어제 우리가 좀 크게 올라야 되는데 많이 오르지 않아서 오늘 한 2% 정도 하락으로 방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도 들죠. 또 가장 큰 문제는 그동안 온갖 동댕 문제를 해결해 주던 오지랖 넓은 삼촌인 미국 패드가 해결 능력이 없다는 거, 시장에서 신뢰감을 잃어가는 거, 이게 또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이고, 그러면 패드가 뭔가 힘을 잃었다면은 미국 재무부인 자넷 옐렌이 뭔가 강력한 재정 정책을 써야 되는데, 인플레이션을 잡는 데만 신경을 쓰고 경제라든지 소비를 살리거나 이런 데 정책을 쓸 수 없는 상황. 이러한 악성 구조적 모순이 미국 시장을 더 암울케 하는 요인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최근 주식시장은 크게 흔들리다가도 또다시 상승하는 경우가 많았죠. 너무 쫄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어제만 해도 바닥 탈출이라는 긍정적인 단어를 외치면서 흥분할 정도였죠. 저도 뭐 설레발치면서 흥분하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시장은 최근 단기 변동성 안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서 오늘 단기적 하루 하락만으로 세상이 무너질 것처럼 생각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내일 또 주가가 다시 반등하고 또 보면 생각이 또 바뀌는 거죠. 또 긍정적인 에너지가 나타나는 거죠. 네. 오늘 하루 따라서 어렵고 힘들지만 거의 바닥에 와 있는 게 사실이다. 이것을 좀 믿고 견디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지금이 거의 바닥에 와 있어서 나타나는 마지막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정말 출근하기 싫은 날이지만 여러분들 즐거운 목요일을 응원합니다. 여러분, 주말이 다가왔습니다. 힘을 냅시다. 내일 또 아침에 미국 주식시장이 반등에 올라가면 오늘 느꼈던 이 공포감, 이 부정적인 생각 또 싹 달아납니다. 네. 아침에 가시면서 얼죽아 커피 잘 한 잔 마시고 기분 또 푸시고, 또 동료들과 즐겁게 이야기하시고, 또 자녀들과 가족에게 더 많이 웃으면서 대하는, 이렇게 행복은 스스로 프랙티스가 필요해요. 부자도 노력이 필요하고 행복도 노력이 필요하고 성공도 노력이 필요합니다. 행복도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먼저 웃어주고, 이것도 노력이는 거죠. 진심에서 나와서 웃는 케이스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그렇죠. 저는 이렇게 주식이 안 좋고 좀 뭐 경기가 안 좋고 뭐 부정적인 이유 때 회사 가면 늘 톤을 좀 높입니다. 후배들에게도 좀 높여서 이야기하고 말도 좀 예쁘게 이야기하고, 또 걔들의 눈도 좀 바라봐주고 이야기도 좀 들어주고, 젊은 친구들 주말에 뭐 하나 물어봐주고, 요즘 뭐 무슨 노래가 좋니? 누가 예쁘니도 물어봐주고, 더 이제 톤을 한 톤 올리는 거죠. 퇴근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집에서 주식시장에 앉아서 퇴근하면 저희 와이프가 알죠. 우리 와이프가. 예. 그런데도 톤을 한 톤 높이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랑도, 행복도, 성공도 프랙티스 연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행복으로 가는 연습 열심히 하는 멋진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힘냅시다. 화이팅!